안녕하십니까. 덴탈장 이승윤TV의 이승윤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책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더 해빙,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더 해빙이라는 책인데요. 요즘 자기 개발서 책 중에서 가장 이 책이 요즘 되게 핫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자기 개발서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물론 자기 개발서 책 내용을 읽어보면 반복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비슷한 내용인데 약간 자기만의 해석이 곁들여져서 비슷한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기 개발서를 읽는 이유는요, 그 책에는 긍정적인 기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자기 개발서를 읽고 그거에 대해서 상당한 나름대로 효과를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더 해빙 이 책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을 보면 책 저자가 일단은 이서윤이라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행운의 여신이라고 여기선 표현을 하는데, 이서윤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작가 홍주연 씨의 둘이 서로 만남에서 나눈 대화를 가지고 책을 엮은 내용인데요. 이 책을 직접 지은 홍주연 씨는요, 실제로 기자입니다. 예, 저는 기자인데 예전에 이 이서윤이라는 사람을 실제로 한번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다고 해요. 그때 이미 이서윤 씨는 홍주연 작가를 10년 뒤에 다시 만날 거라고 예측을 했다고 해요. 되게 이 책에서 이서윤이라는 사람을 되게 조금은 약간 좀 너무 신격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서윤이라는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상당한 부자들을 대상으로 컨설턴트를 주로 하나 봐요. 아주 사주와 관상에 아주 능하고요. 아주 어린 나이에 운명학을 공부하고 동양 서양 철학의 고전을 다 마스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당한 부자들의 컨설턴트, 투자를 앞두고 사업을 확장하기 이전에 이소윤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얻고 그거를 통해서 많은 효과를 봐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자들한테는 이 사람이 상당히 핫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동안 알게 된 부의 비밀, 행운을 끌어당기는 비밀에 관해서 홍주연 씨와 대화를 나눈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컨설턴트라고 해야 될까요? 행운의 여신 이서윤은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을 더 해빙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해빙이라는 말을 처음에 정의하기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돈을 쓰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음을 충만하게 느끼는 것이라고 합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돈을 끌어당기는 마법의 지갑이라는 책을 소개할 때도 거기에서 돈을 정말 값지게 쓰는 거를 되게 강조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하고도 상당히 일맥상통한 내용이었어요. 한번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제 구루라는 말이 스승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이서윤을 말하는데, 작가 홍주연 씨가 이서윤을 찾아 떠나는 내용입니다.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서윤을 만나서, 이서윤이 머무는 호텔에서 이제 이서윤을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회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서윤과 이제 해빙에 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해빙의 핵심은 가지고 있음을 충만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오늘도 가족들과 식사할 수 있는 지금의 이 모습, 가지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보면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느끼고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에요. 해빙은 지금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현재 자신에게 있는 돈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옳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있음에 초점을 맞추고 홍 기자님이 가진 물건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가방, 옷, 노트북, 화장품을 살펴보면서 기쁨과 감사가 온몸에 느껴진다고 이제 얘기를 쓰고 있죠.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대로 인식할 수 없어요. 그저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따라 세상을 인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거에 대해서 자꾸 궁핍한 생각을 할 것이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냐, 이 생각의 전환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있음에서 없음에서 있음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 바로 해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루라는 이서윤 씨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운명학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3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의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운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300만 달러면 36억, 36억에서 84억, 85억은 누구나 다 벌 수 있다고 합니다. 재밌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식의 전환, 사고의 전환을 하게 되면 빠르면 2주, 늦어도 3개월이면 인식의 전환이 완성이 된다고 해요.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성인의 뇌가 기존의 시냅스 연결을 끊고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데 2주에서 3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생각의 전환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게 된다면 없음보다는 있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좀 더 그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매사 감사하는 사고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해빙과 낭비의 낭비의 차이가 뭔지 잠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낭비는 하고 나서 나중에는 결국 불안을 겪는다고 해요. 기쁘게 돈을 쓰는 거는 비슷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나중에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산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 해빙의 첫걸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햇빛을 쬐고 있는데도 태양의 에너지가 무한정 쏟아지네요. 지금까지 저는 태양을 등지고 있어서 이 에너지를 느끼지 못했나 봐요. 마찬가지로 부의 에너지도 어디선가 풍족하게 쏟아지고 있었겠죠. 예. 해빙의 시작으로는 지금 이 순간 온전히 맛에 집중하면서 즐겁게 먹는 행위에 빠져드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해빙의 습관을 들일 수가 있죠. 이 가짜 부자 이 내용에서도 항상 현재 지금을 사라는 말을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진짜 부자들에게 돈이란 오늘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는 수단이자 하인이에요. 지금 당장 오늘에 집중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빙을 하는 진짜 부자들은 남들보다 수십 배의 부를 끌어당기는 비결이 궁금합니다. 그 돈은 어떻게 들어오나요? 복권에라도 당첨이 되는 걸까요? 경로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사람과의 인연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죠. 그들이 인연을 통해서 해빙의 과실을 거두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죠. 예, 인연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귀인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인연을 통해서 돈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서유는 감정을 상당히 중요하게 감정이 이런 해빙 습관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꽤 중요한 변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이란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는 중요한 에너지다.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열쇠는 생각이 아닌 감정이다. 자신의 느낌으로 부를 창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해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정에 관한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를 사는 우리는 생존을 위해 매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죠. 우리는 이성만이 이 세상을 헤쳐나갈 무기라고 세뇌당하고 자신의 감정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가면을 쓰죠. 하지만 지금 상황을 벗어나 더 높은 곳으로 끌어줄 열쇠는 사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답은 바로 감정이죠. 감정이란 우리가 태어날 때 우주에게 받는 선물의 에너지예요. 양자역학을 보면 우리가 인식하는 대로 물질이 빚어지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눈앞에 세상이 바뀌게 된다는 말이 나오죠.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관찰하고 인식하고 느끼는 에너지가 반죽을 해서 우리의 현실 세계가 형성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나오는데 어떤 물건을 사고 싶거나 소비하기 전에 이런 모션을 취하고 정말로 내 몸과 마음이 정말로 이 물건을, 이 서비스를, 이 뭔가를 사고 싶어 하는지 마음속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말로 기분이 좋다는 느낌이 있으면 소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해빙의 습관을 조금씩 들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해빙의 핵심은 편안함이에요. 진정한 편안함이란
내 영혼이 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될 때 느껴지는 감정이거든요. 사실 이런 자기 개발서를 읽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행동을 옮기거나 그러기에 앞서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언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런 삶의 목표라든지 목적의식이 없는 채로 자기 개발서를 읽는 거는 그렇게 딱히 도움이 안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내 영혼이 원하는 것, 이거는 딱 한 단어로 꿈입니다. 꿈. 예, 꿈과 행동이 일치될 때 좀 편안함을 느낀다고 얘기 나오고 있죠. 대부분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가? 부자들은 그러는데 돈에 가지고 있는 편안한 마음이 부자를 이끌어 준다고 하죠. 또 저도 하나 배운 건데요. 마윈이 마음이 편하지 않다라는 말을 한대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짜증이 난다 라는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마음이 편치 않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편하다라는 편안함을 자기에게 각인시킨다는 거죠. 나 짜증 안 났어 라는 말은 짜증이 안 났다는 안 났다는 부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짜증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고,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안타가 아니라 마음이 편하다라는 말이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뇌는 부정문을 인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당 단어를 떠오르는 이미지만 입력하죠. 예컨대 편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뇌는 편안만 입력하고, 반대로 짜증이 난다라고 하면 짜증만 각인시키는 식이죠. 이렇게 볼 때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라는 말은 결국 편안한 상태가 본인에게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란 뜻이에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정말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은요, 반전 운동에는 절대 참가하지 않는다고 해요.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 운동에는 절대 참가하지 않고 평화 운동에는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말을 할 때 짜증난다 라는 말보다는 마음이 편안하다 라는 말을 통해서 좋은 단어를 자기 뇌에게 각인시키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도 정말 한 수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최고의 부자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단어를 스스로 무의식 속에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합니다. 삶이란, 진짜 부자들의 삶이란 자신의 무의식에 입력된 정보와 신념의 체계대로 펼쳐진다는 것을 알고 있죠. 무의식은 균형을 잃은 의식을 다시 원래 입력된 상태로 바로잡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나의 무의식에 어떤 생각들을 그동안 집어넣었는지 한번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돈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했는지, 나의 미래에 대해서는 나는 어떻게 살 것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살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미래를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살다 보면 항상 불안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냐라는 말에, 배가 흔들리는 것도 항해의 일부다. 즉,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불안한 것도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떨쳐내는데 조금 자연스럽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말 같죠? 네. 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목욕을 해도 좋고, 잠시 눈을 감고 명상을 해도 좋아요. 책을 보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봐도 좋고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요, 시크릿이라는 그 자기개발서 책과는 약간 배치된 내용이죠. 제가 딸에게 이 해빙이라는 책과 시크릿이라는 책을 둘 다 읽어보라고 했는데, 이거와 저거의 차이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간절히 원하는 사람 중에는 긍정으로 간절히 원하는 게 있고요, 간절히 아무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간절히 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말한 간절히 원하는 거는 집착, 안 이루어질 것 같아서 편안하지 않는 마음으로 집착할수록 미래가 좀 더 멀어지고, 그럼으로써 더 간절히 원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원하는 거는 오히려 결핍에 집중을 하는 거고, 이거는 해빙하고는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원하더라도 이미 간절히 원하는 마음 자체에 이루어지지 않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미래의 나의 모습에 투사하는 게 좋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해빙 노트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가지고 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는 느낀다. 이런 감정 표현인 거죠. 후배에게 태국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살 돈이 있다.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에게 밥을 사줄 돈이 있어서 부자가 된 기분이다. 이런 것들을 잠깐 항상 메모하라는 거죠. 없는 거에 시선을 두지 말고 있는 거에 자꾸 시선을 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꾸 메모하면서 해빙하는 생각과 습관을 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니까 있음의 기쁨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고 하죠. 행운은 우리의 노력에 곱셈이 되는 것이지 덧셈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 행운이 덧셈으로 온다면 노력을 하지 않아도 행운이 오겠지만 0 플러스 행운이면 행운이 되겠죠. 그렇지만 행운의 법칙은 곱하기, 내 노력이 0이면 거기에 아무리 행운을 곱해도 결과는 제로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미래에 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즐겁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어떤 행동도 옮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죠. 무의식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어요. 칼 융에 대해서 인간의 생애는 무의식의 자기 실현의 역사다. 무의식에 있는 모든 것은 삶의 사건이 되고 밖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무의식은 우주의 에너지로 해석해도 될 만큼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을 이루어줄 수 있다.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우리의 무의식에 어떤 생각을 심었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의식에 행운의 씨앗을 뿌리고 때가 되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열매를 수확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무의식에 있음을 가지긴 시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상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해빙의 가장 높은 단계가 상생. 그래서 해빙의 파워를 가장 확실하게 증폭시키는 방법이 있음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이 나를 채우고 넘쳐 상생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상생은 자신의 부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예요. 내가 먼저 베풀면 우주의 에너지가 돌고 돌아 나에게 더 큰 행운을 돌아온다는 의미예요. 상생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더 치과를 운영하는 제 입장에서는 직원들과 상생을 하도록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다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과 확신이다. 때가 왔다는 것은 청하지 않는 새 손님이 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들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다. 귀인의 출현은 가장 가시적이고 즉각적으로 타이밍을 알아채는 방법이다. 주역에 나온 내용인데 우리가 어떤 미래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당연히 이루어질 것처럼 마음가짐으로 기다릴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이 좀 나와 있죠. 자신의 감옥이란 우리하는 세계관에 얽혀 스스로의 가능성을 가둬버린 것을 말해요. 반대로 이것을 깨기만 하면 누구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부자가 될 수 있죠. 서유는 나에게 기계론적 세계관과 유기체적 세계관을 잠시 찾아볼 걸 권유했다. 기계론적 세계관은 세상을 수학적 인과관계로 작동되는 거대한 기계로 본다.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존재이고 세상은 인간과 상관없이 자체의 메커니즘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반면에 유기체적 세계관은 인간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세상과 연결된 참여자로 간주한다. 이 관점에 의하면 우리는 이 세계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세상과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교류하고 있다. 여러분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과 세상의 즐거운 마음으로 투사를 하게 되면 주변의 많은 것들이 부와 연결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 부자들은 감정을 이용해 자신의 세상을 만들어 간다고 하고요. 그게 유기체적 세계관 속에 살고 있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기계론적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요. 자기계발서를 제가 여러 번 많이 읽어봤는데요. 자기계발서는 되게 공통점이 있어요. 인생의 비전이라든지 꿈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거를 시간표를 작성하든지 마음속으로 내적으로 그거를 머리에 담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자기계발서에서 가장 히트쳤던 시리즈는 시크릿이었어요. 시크릿. 여러분이 시크릿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시크릿을 다큐멘터리로도 봤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크릿 그 다큐멘터리를 아마 유튜브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영상이 있는 걸 확인했거든요. 1시간 넘게 있는 긴 영상인데 정말 저는 그거를 보라고 권유하고 싶고요. 사실 저는 시크릿을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실제로 저도 그것도 체화를 했었어요. 지금 뒤에 보시는 이게 저의 비전 보드입니다. 제가 개원하면서 제가 이루고 싶었던 것,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살고 싶은 내 미래의 삶의 모습이라든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위로 오려서 이렇게 벽에 붙여놨었는데 상당 부분이 이루어졌었어요. 여기 시크릿을 보면 그런 영상이 나와요. 여기 시크릿에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존 아살라프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서 저도 사실은 이걸 따라한 건데요. 비전 보드라는 걸 만들어서 1995년에 자기가 성취하고 싶은 것이나 끌어당기고 싶은 자동차나 시계 이런 거를 오려서 비전 보드에 붙인 거죠. 그리고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보면서 이미징을 한 거죠. 그리고 여러 번의 이사를 하고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왔다 갔다 이렇게 살면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어느 이제 세월을 보냈는데 어느 날 사무실에 아들이 놀러 와서 그 사무실에서 아들이 저렇게 그 비전 보드가 있는 박스를 앉아서 장난치니까 그 비전 보드를 저거를 이제 열어보게 된 거죠. 그쵸? 열어보게 되면서 아들이랑 같이 비전 보드를 보게 되는데 여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 그러면 자기가 5년 전에 자기가 살고 싶었던 집을 오려서 붙여놨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 방금 얼마 전에 바로 그 집에 이사 왔다는 거를 알고 충격을 받은 거죠. 사실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거는 돈을 모은다라는 생각보다는 내 자신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내가 다른 사람화 되어야지만 부자가 되는데 사람이 바뀌는 거는 힘들거든요. 사람이 바뀌려면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라디오에서 들은 내용인데요. 사는 곳을 바꾸거나 만나는 사람을 바꾸거나 시간을 다르게 쓰래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사는 곳을 바꾸라는 말에 주목을 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이사를 가라는 말도 맞지만 여러분이 자기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꿈이나 소망을 붙여보았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그거를 적는 것도 좋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사실 제가 원하는 삶은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 가족들하고 행복한 모습의 사진을 가장 많이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뭐 물질적인 부를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가족들하고 행복한 모습을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제 꿈이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자기계발서는 정말 많습니다. 넘치고요. 저도 자기계발서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가장 많은 책이 자기계발서라는 책인데요. 자기계발서에 대해서 너무 허무맹랑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는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꿈이 뭔지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마틴 루터 킹의 문구인데요. Take the first step in faith. You don't have to see the whole staircase. Just take the first step.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한 전 모든 과정을 알 필요는 없다. 단지 그 한 계단만 디뎌라. 단지 한 계단만 딛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꿈에 다가가기 위한 한 발짝을 내딛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